자, 시간에 이어서 그 만분과 서사, 본사 1까지 살펴봤고요. 지금 이 시간에는 본사 2, 본사 3, 결사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빨간 줄 한 이후부터 여기서부터가 이제 본사 2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바로 본사 2 부분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이제 유배지에 와 있는 이 화자가 옛 동료들의 안부에 대한 염려라든가 임에 대한, 여기서는 임은 임금이겠죠. 임금에 대한 그리움을 담고 있다. 본사 이 부분을 먼저 좀 정리를 해보면요. 옛 동료들의 안부와 임에 대한 안부와 염려, 그리고 임에 대한 그리움이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본문 보도록 할게요. 풍파에 헌배 타고 함께 노던 저 뉴더라. 풍파, 바람과 물결 가운데 헌배 타고 함께 놀던 저 무리들아. 자, 여기서 풍파라고 되어 있죠. 이 풍파는 험한 벼슬길, 무오사를 비유한 거예요. 여기에서는 바로 험한 벼슬길을 의미하는 것으로 역사적 사건의 지난 시간 앞 시간에서 바로 설명했죠. 무호사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함께 날던 저 유더라, 저 무리들아 이런 뜻이죠. 함께 놀던 저 무리들아 강천에 지는 해 주줍이 무양한가 하늘이 보이는 강에 지는 해와 삿대는 별 탈이 없이 무사한가. 주줍은 배와 삿대, 삿대가 노예요. 자, 주줍이라는 거는 배와 노, 노는 무사히 잘 있느냐. 밀거니 혀거니, 밀거니 당기거니, 혀다라는 말은 당기다라는 뜻이죠. 염려태를 겨나오니, 겨우디나라고 하죠. 염려퇴를 겨우 지나. 염려퇴라는 것은 이제 물결이 몹시 거칠다는 중국의 강 이름인데요. 여기서는 벼슬길의 위험한 고비를 의미하는 거죠. 벼슬길의 위험한 고비를 상징해요. 바람 다부치어 흑룡강에 떨어진 듯. 그러죠. 만리붕종 멀리곰 견주더니 그랬죠. 고기에 보면은 만리붕정 멀리곰을 견주더니 이 부분은요. 서로 경쟁하며 벼슬살이를 하였더니 라는 뜻이죠. 서로 경쟁하며 벼슬살이를 하였더니 바람에다 붙여 이 바람도 부정적인 의미로 있는데요. 여기도 역시 무오사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다 붙여 바람이 다 붙어 흑룡강에 떨어진 듯 흑룡에 떨어진 듯. 그래서 이 부분은요.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유배된 자신의 처지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부줄은요.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유배된 자신의 처지를 비유적으로 비유했다. 자신의 처지를 비유한 부분이다. 자신의 처지를 비유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천지가히 없고 어안이 무정하니 라고 하죠. 천지는 끝이 없고 어안, 물고기와 기러기 한자예요. 물고기와 기러기는 무정하니. 유배지가 황량하고 쓸쓸한 분위기죠. 이 부분은 유배지의 황량하고 쓸쓸한 분위기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계속 이어서 보시면요. 옷 같은 면목을 그리다가 말련지고 라고 했죠. 옷과 같은 얼굴을 그리다가 말겠는가. 자, 옷과 같은 면목 여기서는 임의 모습을 비유한 거죠.
옷과 같은 임의 모습을 그리다가 말 것인가? 매화나 보내고죠. 영료를 바라보니 매화를 보내고자 영료 말을 바꿔 타던 곳이죠. 그러니까 임에게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매개가 되는 길인데 여기서 매화는요. 바로 임을 향한 화자의 마음, 일편단심을 얘기하는 거죠. 임을 향한 화자의 마음을 비유한 것으로 일편단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옥량명어를 여보던 낯빛은 낯이라고 했죠. 옥대들보에 걸린 밝은 달을 옛 보던 얼굴인 듯. 자, 옥대들보에 걸린 밝은 달, 옥대들보에 걸려있는 밝은 달, 그 달은 바로 임의 모습을 비유한 겁니다. 이것도. 임의 모습 비유. 양춘을 언제 볼까? 눈비를 혼자 맞아. 햇빛을 언제 볼까? 봄볕을 언제 볼까? 눈비를 혼자 맞아. 라고 했는데, 자, 여기에 양춘은 긍정적 의미를 환기하고 있고요. 반면에 여기에 눈비는 좀 부정적인 의미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양춘은 바로 좋은 시절. 좀 더 문맥적 의미로 들어가 보면 유배지에서 풀려나는 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양춘이라는 건 유배지에서 풀려나는 날이고, 그 눈비라는 거는 고초, 시련, 그러니까 고난과 시련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여기는 화자의 현재 처지를 비유한 부분이죠. 이건 좋은 시절이라는 건 유배지에서 풀려난 날이고요. 자, 벽해 넓은 가에 넋이조차 흩어지고 라고 하죠. 푸른 바다 넓은 가에 넋조차 흩어지니 푸른 바다 넓은 가 이건 유배지인 전남 순천을 얘기하고요. 내의 긴 소매를 누를 위하여 적시하고 나의 긴 소매를 누구를 위하여 적시겠는가. 그래서 자신의 지금 유배된 처지를 한탄하며 굉장히 슬퍼하는 모습이죠. 그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처지를 한탄함. 그래서 여기선 유배된 자신의 처지 한탄. 유배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넘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진치지액 성인을 못 면하리. 야, 여기서부터는요, 이제 요 부분부터 여기서부터는 바로 본사 3이 본사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본사 3이 돼서 이 부분의 이후의 내용들은 이제 억울하게 유배를 오게 된 그 원한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 자, 그래서 여기에는 억울하게 유배를 오게 된 원한, 원망의 감정, 그리고 그 덧붙여 고향에 대한 그리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드러나 있는 부분이다. 이게 본사 3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진치지액 성인을 못 면하리라고 하죠. 진치지액 성인을 면면하리. 진과 체에서 당한 횡액을 성인도 못 면하듯이 유예 비죄를 할 군자인들 어이하리. 죄 없이 잡혔음을 군자인들 어찌하겠는가. 유예비죄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죄 없이 감옥에 갇히는 일을 유예비죄라고 하는 건데 자신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죄 없이 감옥에 갇힘. 그 다음 여기 군자. 군자인들 어찌하리. 군자는 결국 화자 자신을 비유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5월 비상이 눈물로 어리는 듯 이라고 했죠. 5월의 서리가 눈물로 어리는 듯 눈물 자신의 그 비유 자신의 그 한스러운 마음 여인이 원한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고 하잖아요. 그런 말로 지금 자신의 억울한 심정을 비유한 거죠. 3년 대안의 원기를 미래도다 라고 하죠. 3년의 큰 가뭄도 원한으로 되온 것이다. 초수남관 고금의 한둘이며 라고 하는데 죄 지은 사람이 옛날과 지금 한둘이었으며 추수남관 그러니까 죄 지은 사람들 잡혀가 타향해 있는 사람들 백발 황상의 서른 일도 하고 많다. 늙은 신하의 서러운 일도 많기도 많다 라고 했는데 자 여기에 보면 이 백발 황상이라는 거 있죠. 자 이 부분은 늙은 신하를 얘기하는 거 곧 화자 자신이죠. 이게 화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시에서 말하고 있는 건곤의 병이 들어 혼돈이 죽은 후에 라고 했죠. 하늘과 땅이 병이 들어 건곤은 하늘과 땅이죠. 혼돈이 죽은 후에
하늘에 침음할 듯 관생석을 비추는 듯 하늘이 침울한 듯 천한 이의 감옥에 관생석이란 말은 관색성이란 말은 천한 사람의 감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한 이의 감옥에 비춰주는 듯 고정의극 원분만 쌓였으니 고정의극이란 말은 유배지에서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인 거죠. 자, 이 부분은요. 유배지에서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죠. 유배지에서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뭐가 쌓였다고요? 원분과 쌓였으니 원분이라는 거는 원한과 분노만이 쌓였으니 억울하게 지금 유배되어 왔으니 이런 감정들이 쓸 수밖에 없죠. 차라리 할마같이 눈 감고 지내고죠. 차라리 한눈이 먼 말처럼 눈 감고 지내고 싶다. 차라리 눈 감고 지내고 싶다라는 건 여기엔 자포자기의 심정. 자신으로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자포자기의 심정이 표현된 거죠. 창창막막하여 못 믿을 산 주화로다 라고 하죠. 빛이 어둑어둑하여 아득해 못 믿을 조화로다. 이러나 저러나 하늘을 원망할까? 이러나 저러나 하늘을 원망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는가? 이러면서 도척도 여기는 이제 고사를 이용한 건데요. 도척도 성이 놀고 백이도 아사하니 라고 하면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도척도 성이 놀고 백이도 아사하니 동능 높은 작가 수양이 낮은 작가 남화 30편의 은혼도 하도할샤 남가의 디난 꿈을 생각거든 쓸모어라 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요 가까로로 이렇게 좀 가까로로 묶고서요 이 부분의 그 넋줄은요 어떤 얘기냐면요 옛날에 중국의 백이 숙제라는 사람의 충신이 있었는데 그 백이는 수영산 아래서 자신의 명예와 절개를 위해서 죽었고요. 도척이라는 사람은 동능이라는 그 무덤 위에서 이익을 위하여 죽었다라는 거예요. 둘 다 죽는 것이 무엇을 위해 죽었느냐? 바로 백인은 명예를 위해 죽었고 바로 동능은 이익을 위해서 죽었지만 그 사람들이 죽는 방법은 달랐지만 삶을 해치고 그 본성을 다치게 한 점은 같다라고 보는 거예요, 작가는. 그래서 어찌 꼭 백이라는 사람만 옳다라고 하고 도척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런 얘기죠. 그래서 둘의 죽음이 그 방법론은 달랐지만 백이만 옳고 도척은 잘못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 죽음은 결국 똑같은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두 사람의 죽음, 이 백이와 도척의 죽음이 서로 다르지만 바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결국 삶의 지금 본성을 다치게 한 점은 같다라고 해서 도척만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은요, 선생님 지금 미리 필기를 좀 했는데 두 사람이 바로 그 죽는 방법은 좀 달랐을지 모르지만 삶을 해치고 본성을 다치게 한 점은 같으므로 백이만 옳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뭐 그렇게 그다지 중요한 부분은 아니니까요. 그냥 의미 정도만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남가의 디난 꿈을 생각을 쓸모어라 라고 했는데요. 남가일몽처럼, 그러니까 한바탕의 꿈처럼 생각하고 정말 싫고 미워한다. 지금 내가 이 유배된 상황도 한바탕의 꿈과 같이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죠. 고국 송추를 꿈에가 만져보고 고국의 송추를 자 소나무와 그런 어떤 그 소나무 그러니까 여기서는 고향의 산소둘레에 심는 소나무 나무들을 얘기하는데 그 고향에 가서 그런 나무들을 꿈에라도 좀 만져보고 선인 구묘를 깬 후에 생각하니 선인의 무덤을 깬 후에 생각하니 구회간장 구비구비 그쳤으라 겹쳐진 속마음이 구비구비 끊어지는 것 같구나 라고 했는데요. 자, 이 부분은요. 바로 뭐다? 고향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을 표현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향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을 표현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요 세 줄은 보시고요. 그 다음 여기서부터 자 여기를 좀 줄로 나눌게요. 여기까지의 내용이 그래서 본사 아까 바로 본사
3이라고 했죠. 억울하게 유배를 오게 된 원한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 이런 것들이 다 피어져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결사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결사로서 임에 대한 그리움, 임금에 대한 그리움, 임에 대한 그리움이 담겨져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내용 보겠습니다. 한이 뿔이 되고 눈물로 가지 삼아. 마음속에 억울하게 유배를 당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한이 뿌리가 되고 눈물로 가지를 삼아 라고 표현을 했죠. 이 부분에서는 바로 그 비유를 통해서 화자의 억울함과 슬픈 심정을 표현한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화자의 억울함과 슬픈 심정을 형상화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님의 집 창밖에 외나무 매화되어. 님의 집 창밖에 차라리 님은 임금이겠죠. 매화되어. 이 매화 중요하죠. 이 매화는 꼭 화자를 비유한 거죠. 화자 자신을 비유한 부분이다. 차라리 매화가 돼서 설중에 눈 가운데 혼자 피어 친변에 시드는 듯. 친변 베갯머리에 시드는 듯. 베갯머리에 이위는 듯. 이윈다는 건 시드는 듯. 차라리 임의 베갯머리에 시들어서 월중소용이 임의 옷 비치거든. 드문드문 비치는 그림자가 임의 옷에 비치거든. 월중소용이란 말은 드문드문 비치는 그림자가 임의 옷에 비치거든. 어여쁜 이 얼굴 내로다 반기실까. 자, 불쌍한 이 얼굴을 너라고 반겨주실까? 진짜 반겨줄까? 라고 해서 여기에서는 기대와 함께 우려의 감정이 동시에 나타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사 부분에서는요, 임에 대한 그리움이 주된 정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가사 작품이라서 좀 내용이 길었는데요. 여러분들 그 서사, 본사, 결사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요. 강의가 좀 길어서 2개로 나눠놨는데요. 여러분들 복습을 통해서 좀 철저하게 다시 한번 좀 반복해서 보시고요. 한 번 봐서는 아마 여러분들 조금 좀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반복해서 완벽하게 소화를 하셔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시고요. 문제를 통해서 좀 더 정확하게 복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